네, 계속해서 갤럭시 북2 2부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펜이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성능이 좋고 현존하는 그 어떤 펜들보다도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적으면서 할게요. 노트 프로그램이 이제 iOS,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뭐 굿노트가 있고, 그리고 노타빌리티, 그리고 원노트가 있죠. 그리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PDF 수정이나 주석다는 같은 경우에는 PDF 익스퍼트 많이 쓰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진영은 삼성노트는 기본으로 이제 들어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대부분 렉처노트, 이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원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PDF 수정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폰을 쓰시는 분들은 PDF에 쓰기라던가, 이거를 메인으로 쓰기 좀 아쉽다 그러면은 소도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윈도우즈 태블릿에서 쓰실 때는 이제 원노트고요. 그 다음에 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 10 스토어에 가시면 펜북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쓸만한 어플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PDF 수정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드로보드 PDF, 정말 좋은 어플이죠. 대표적인 어플이고, 역시 무료 버전으로는 소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플들에서 왜 이 윈도우 태블릿을 많이 쓰느냐 하면은 이 세 가지에서 전부 다 지원하는 그런 어플이 지금 보시면 원노트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드로이드에도 있고 iOS에서도 있고 윈도우에서도 있고.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뭐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종이 노트를 대체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원노트를 메인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시게 되시면 어떤 OS를 가든지 간에 그 노트가 다 옮겨오게 되고 자료가 연동이 되게 돼 있어요. 다 남아있다는 뜻이죠. 내가 아이패드를 좋아해서 굿노트라든지 노타빌리티를 이제 쭉 써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썼을 때는 굿노트나 노타빌리티 어플이 아직 없거든요. 윈도우에서도 마찬가지고 노트 열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패드에도 원노트 있고 안드로이드도 원노트 있는데 왜 굳이 윈도우 태블릿에 원노트를 써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프로그램 완성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노트 뷰어 수준? 필기감은 좀 좋은데 그거 말고는 기능이 정말 너무 없고, iOS는 조금 더 나은 편이에요. 근데 iOS는 위에 굿노트나 노타빌리티처럼 필기감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필기감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원노트에. 그래서 계속 글씨를 써야 되는데 삐침이 생긴다든지 하는 현상이 좀 심합니다, 원노트에서. 그리고 애플 펜슬이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무겁기도 하고, 어떤 그 딱딱거리는 펜 쪽 있죠, 유명하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튜브라든지 저런 거 다 씌워보고 목공풀 이런 것도 해봤는데 만족스럽고 자연스러운 피감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충전 방식이라는 점도 굉장히 좀 번거로웠고, 그래서 윈도우 원노트를 결국에는 사용을 하게 됐죠. 윈도우 계열에서 가장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와콤 EMR 방식의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펜을 쓰시면 보시다시피 정말 글씨체가 제가 쓰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오고 손에 부담도 전혀 없고 정말 아무튼 잘 써집니다. 윈도우 태블릿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하고 나서 쓰고 싶으신 분들은 대표적으로 많이 쓰셨던 게 서피스 있고, 삼성에서는 뭐 노트북 펜, 아니면 갤럭시북, 이런 제품들의 어떤 고질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발열, 두 번째로 배터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텔 CPU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어떤 스냅드래곤이나 어떤 뭐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런 그 CPU들보다도 발열이 되게 심하고 에너지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이게 태블릿 형태가 얇기 때문에 배터리 넣는 용량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배터리를 많이 먹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오래 가면 뭐 4시간 반에서 4.5시간에서 뭐
요즘에 최근에 나온 서피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6.5시간에서 뭐 기분 좋으면은 뭐 7시간까지도 찍히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시간이 실은 저희가 어떤 아이패드라든지 안드로이드 패드를 이제 쓰는 이유가 하루 종일 배터리가 오래 간다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특히 저와 같이 이렇게 펜으로 어떤 노트 프로그램에다가 노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들고 다니는 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가 배터리 때문에 어느 순간 꺼지게 되고 안 켜지게 되고 갑자기 버벅거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종이 노트보다 좋을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고 눌렀을 때 바로 켜져야 되는데 아이패드나 안드로이드 패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죠. 배터리가 하루는 오래 정도 가고 그리고 절전 모드에서 바로 홈 버튼 눌렀을 때 바로 딱 들어가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데 그동안 윈도우 태블릿들이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에 대고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또 발열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 엄청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쾌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해결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제품이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스냅드래곤이 들어간 윈도우 태블릿 계열인 것 같습니다. 실은 초기 버전에서는 835라는 그런 AP를 써가지고 굉장히 성능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배터리 하나는 오래 갔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850이라는 걸 달고 삼성에서 갤럭시북 2를 이번에 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굉장히 괜찮아요. ARM 방식으로 잘 구동이 되게끔 포팅이 이미 되어 있는데 이런 어플 같은 경우에는 벤치상으로는 1세대 갤럭시북과 비슷한 그런 쾌적함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태블릿에서 원노트라는 이런 훌륭한 필기 프로그램을 내가 메인으로 쓰고 싶었는데 그동안 발열이나 배터리 문제 때문에 좀 떨어지셨던 분들은 꼭 이 제품이 아니라도 나중에 스냅드래곤을 달고 나오는 윈도우 태블릿이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LTE가 있는데 LTE가 조금 성격이 달라요. 갤럭시북 1세대에서도 LTE가 물론 있었지만 이 제품은 Always Connected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말해서 핸드폰을 생각을 하면 카톡이 와야 되고 통신이 돼야 되는데 LTE가 화면이 꺼졌다고 해서 끊기진 않잖아요. 그동안에 인텔 계열의 어떤 일반적인 컴퓨터들이죠. 제품들은 전부 다 화면을 끄면 인터넷이 꺼지는 게 당연했어요. LTE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제품은 스냅드래곤을 사용하면서 LTE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전 모드로 들어가 있어도 LTE가 항상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OS는 윈도우지만 여러 가지 점들이 굉장히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이패드나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비슷한 성격의 것들을 가지고 있고 발열도 이 제품이 풀로드를 해도 거의 열이 느껴지지 않아요. 뭐 게임들을 좀 돌려봐도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용도로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ARM으로 이 100%다 구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쾌적한 어플에는 일단 오피스 전부 다 잘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풀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어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국가를 그 미국으로 설정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어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좀 더 훨씬 많은 스토어에 앱을 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잠시 국가를 미국으로 바꾸신 다음에 어플들을 다운받으시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바꾸셔도 이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많이 쓰시는 게 브라우저로는 이제 크롬일 텐데 윈도우 10에서 기본으로 나오는 거 엣지가 있죠. 지금 이제 엣지 같은 경우에는 ARM 포팅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쾌적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크롬이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나 프리미어 뭐 이런 큰 프로그램들 있죠. 이런 프로그램이 이 스냅드래곤 850에 그 AP 성능을 100% 끌어낸다고 하면은 충분히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근데 아직 포팅이 안 되어 있어요. 32비트.exe 같은 아직 ARM 버전으로 완벽하게 버전 전환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톰 최상위급 서피스 3나 혹은 서피스 9에서 쓰이는 펜티엄 Y 정도의 그런 성능밖에 나오지 않아요. 앞으로 ARM 윈도우가 많이 보급이 될 거예요. 많이 보급이 되고 좀 더 대중화가 되면은 많이 이런 제조사들에서 협력을 해서 ARM 버전을 내놓기 시작할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크롬 같은 것만 보더라도
그 마소랑 구글이 서로 협력을 해서 ARM 버전의 크롬을 올해 출시하겠다라는 기사가 작년 10월 달쯤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될 거고, 포토샵이나 또 그림 작업하시는 분들은 클립 스튜디오 같은 앱은 그렇죠. 원래 아이패드가 그림 작업하기 정말 좋았는데 사람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그러면 뭐하냐, 포토샵 없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포토샵이 지금 만들어졌죠. 만들어지고 클립 스튜디오도 만들어져 있고 ARM도 비슷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윈도우기 때문에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굵직한 프로그램들은 ARM으로 포팅이 지금 되어 있거나 향후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간 문제일 거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거를 추천드리지 않는 분들은 뭐냐면, 이걸로 그러실 분들 없겠지만 게임을 돌리신다거나, 게임은 대부분 .exe죠. 스토어에 있는 게임은 잘 돌아가요. 여기는 ARM 포팅이 되어 있는데, 내가 흔히 얘기하시는 뭐 리그 오브 레전드나 아니면 뭐 스팀이나 뭐 배그 뭐 이런 거는 안 돌리시겠죠? 이런 거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아톰에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환이 100%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고, 현재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이런 작업을 이걸로 하시기엔 좀 힘들어요. 아직 포팅이 안 되어 있다라는 점,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어에 있는 뭐 스케쳐블이라든지 몇 가지 훌륭한 그림 그리는 드로잉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쓰실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그림 작업하시는 분들은 딱 그 프로그램만 써야 되는 이유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안 좋다라는 거고, 지금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그런 메신저 같은 경우에도 다 ARM 버전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제가 깔아서 돌려봤는데 딱 예전에 서피스 고에서 쓰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살짝 답답할 뿐이지 채팅이 밀린다거나 뭐 완전히 뭐 실행이 버벅거린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은행 이런 거 스냅드래곤에서 되느냐 하면은 다 됩니다. 예, 은행 금융 같은 거 다 되고, 그렇지만 이 제품이 사양이 4GB 램이에요. 그래서 램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램이 많이 상주할 수 있는 그런 금융의 액티브엑스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깔아두시면 기기가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은 깔끔하게 웬만하면 두시고, 정말 중요한 사이트 한두 군데만 이렇게 쓰시고 나머지는 핸드폰으로 쓰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 기기는 그럼 과연 누가 써야 되느냐, 그 아이패드를 일반적인 생산성의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거를 사시면은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원노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 일단은 마우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피스도 일단은 풀 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일단 되지 않아요. 근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 장점이 배터리가 좋고 액정이 좋고 뭐 펜도 나름 준수하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아이패드를 우리가 생각하는 오피스 용도라든지 혹은 노트 테이킹, 그러니까 전자 노트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갤럭시북 2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피스는 100% 되죠. 마우스와 키보드가 굉장히 준수하게, 터치패드도 준수하고 마우스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메인 오피스 작업 용도로 아주 훌륭합니다. 100% 일반 노트북과 비슷한 효용을 내실 수 있고, 노트에서도 저는 이쪽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원노트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원노트에서 어떤 필기감이라든지 기능도 펜 자체로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와콤 EMR 편을 더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직접 써보시면 정말 달라요. 펜이 일단 가볍고 뭔가 유튜브 같은 작업을 하지 않아도 작업을 한 것보다도 훨씬 조용하고 훨씬 자연스러운 필기감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내가 노트 필기나 오피스를 위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갤럭시북 2가 저는 좀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아이패드보다 더 할 수 있는 점은 우리나라 한정이긴 하지만 액티브엑스가 돌아간다라는 거죠. 윈도우 100% 윈도우이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쓰시기에도 가벼운 업무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럭시북은 굉장히 이 아이패드와 기존의 윈도우 태블릿들, 윈탭들 사이에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이쪽도 오피스나 마우스 지원 다 돼서 100% 되고, 원노트나 이런 것들도 똑같이 100%다 되는데, 단점이 발열과 배터리가 해소가 되지 않았고, 대신에 뭐 이쪽에서는 100% 포토샵 같은 게 이미 그 스냅드래곤이 아니라 인텔 CPU에서는 잘 돌아가죠. 그래서 그런 용도는 쓸 수 있으나 ARM 계열에서는 이제 그런 쪽은 안 되고 조금 느리고 대체해서 쓰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정확히 이 중간쯤에 걸쳐 있는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딱
이런 용도로 쓰시면 좋겠다는 점 하면서 기타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가로 리뷰 참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